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식이 잘 되기만 하면 내 인생은 성공이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말하며 평생을 자녀를 위해 살아왔습니다. 자신은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교육비, 결혼 자금, 집장만까지 자녀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이들은 이제 자신을 돌볼 여유 없이 늙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떨까요?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그들이 마주한 노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자녀와 단절되고 경제적 지원은커녕 외면당하며 홀로 외로운 삶을 이어가야 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사회는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오늘은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 당하는 노인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헌신과 책임의 윤리로 연결되어 왔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자녀는 성장한 뒤 부모를 보살피는 것으로 그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불문율이 존재했죠. 하지만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이 전통적인 가치관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노인들은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가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녀만 믿고 살아온 삶이 비극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처럼 여겨져 왔습니다. 내가 먹지 않아도, 내가 입지 않아도 우리 자식만은 굶지 않고 공부 잘하고 잘 살아야 한다. 이와 같은 신념은 오랫동안 수많은 부모 세대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심지어 노후 자금을 자녀의 교육비나 결혼 자금으로 쏟아부었습니다. 학비, 유학, 결혼, 심지어 첫집 마련까지 부모의 전 재산이 자녀에게 들어간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헌신은 결과적으로 부모 스스로의 생존 기반을 약화시켰습니다. 자녀만을 바라보며 살아온 이들은 이제 노후를 맞아 자녀의 도움 없이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자신을 위한 준비는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헌신했지만 자녀의 반응은 부모의 기대와는 사뭇 다릅니다. 부모 부양은 자녀의 책임이라는 생각은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가치관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는 부모 부양을 자신들의 주요 책임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사회 경제적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치솟는 집값, 불안정한 고용 환경, 그리고 개인주의 가치의 확산은 자녀가 부모를 책임지기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의 갈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부모와 거리를 두거나 심지어 관계를 끊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80대 노인이 한 달에 몇 번씩 자녀에게 전화를 걸어도 아무 대답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노인은 내가 키워준 자식인데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고 울먹였습니다. 노인들은 자녀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젊은 시절 자신을 희생하며 쌓아온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투자했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대비할 자산이 부족한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지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자녀의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자녀가 부모를 돌볼 의지가 없을 경우 이러한 의존은 고통으로 바뀝니다. 한 사례로 70대의 한 노인이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해 자신의 집을 팔아 자녀의 집 구매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몇 년 후 자녀는 노인에게 이제 당신을 돌볼 여력이 없다며 요양시설로 보낼 것을 권유했습니다. 노인은 모든 것을 자식에게 줬지만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자녀에게 경제적 의존을 하고 있는 노인들은 자녀와의 관계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며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더 이상 자신이 부모로서 자녀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현실은 이들에게 심리적 상처를 남깁니다. 경제적 문제뿐 아니라 정서적 단절 역시 큰 문제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녀로부터 정서적으로 소외되고 있습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 같은 현대 기술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들은 자녀와의 소통에서 점점 뒤처지고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일상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부모 역시 자녀의 삶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면서 대화의 단절이 발생합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 간의 가치관 차이는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자녀는 부모 세대의 전통적 관념을 구식으로 치부하며 경계합니다. 한 노인은 자식들이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비웃는다. 더 이상 얘기를 꺼내는 것도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에게 큰 상처로 남습니다. 자신이 소중히 여겨온 가치관과 삶의 방식이 자녀에게 무시당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일부 자녀는 아예 부모를 부양하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부모를 돌보지 않기 위해 법적 분쟁으로 번진 사례들도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는 경제적 문제로 인해 부모를 고소하거나 부모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가족 내 신뢰를 완전히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특히 부모가 이미 몸이 불편하거나 건강 문제를 겪고 있는 경우 자녀는 부모 부양에 대해 더욱 큰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부모는 자신이 자녀에게 짐이 되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사회 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면서 노인들이 자녀에게 의존하는 것이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시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부모와 자녀 간의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자녀들은 부모를 돌볼 시간적 여유와 심리적 여유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는 단절되고 노인들은 고립된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고립된 노인들은 우울증, 불안증, 그리고 삶의 의미를 잃는 현상을 겪습니다. 심지어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노인 자살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로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경고 신호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의존 관계는 해결되지 않는 악순환을 만들어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지만 자녀는 부모를 돌볼 여력과 의지가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원망하면서도 자신이 자녀를 위해 해온 헌신이 부족했다고 자책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단절은 가족 공동체의 붕괴를 의미하며 이는 결국 사회적 고립과 빈곤 문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자녀만 바라보며 살아온 삶은 한편으로는 부모의 희생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희생이 보답받지 못하고 헌신이 외면당하는 비극적인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 고통받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현대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도전에 대해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제 부모 세대의 희생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노인들은 더 이상 자녀에게 모든 것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전통적 삶의 방식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녀를 바라보는 대신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려는 자립 의지를 보이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고립된 사회 구조, 변화하는 가족관계, 그리고 적절한 사회적 지원의 부재가 교차하며 노인들의 자립은 험난한 길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들의 자립 의지와 그들이 직면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제는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내 힘으로 살고 싶다. 이런 결심을 한 노인들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때 자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부모들이 이제는 자녀에게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깨닫고 자립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 노인 실태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중 48.9%는 공공 돌봄 서비스를 받더라도 현재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노인들의 자립 의지가 점차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 자립의 의지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많은 노인들은 자립이라는 선택이 사실상 생존을 위한 마지막 방안이라고 말합니다. 자녀로부터의 방치, 가족과의 소통 단절, 그리고 자신을 돌보지 않는 사회적 시스템은 노인들로 하여금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게 만든 것입니다. 노인들의 자립 의지는 강하지만 그 앞에는 크나큰 현실의 벽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경제적 자립입니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수준으로 2023년 기준 약 37%에 달합니다.
이는 노인 3명 중 1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젊은 시절 자녀를 위해 희생했던 그들의 노후 준비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립을 위해 일자리를 찾으려 하지만 노년층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질은 형편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70대 노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아 일을 했는데 이제는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결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자립을 꿈꾸는 노인들에게 또 다른 장벽은 바로 고립입니다.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려면 안정된 주거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노인들은 낡고 위험한 환경에서 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22년 조사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40% 이상이 주거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비 오는 날마다 집 안으로 빗물이 새어들어오는 80대 노인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이 집이 무너지지 않을까 매일 걱정하며 산다고 말했습니다. 자립은커녕 생존조차 위협받는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들이 자립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드러나는 문제는 세대 간 갈등입니다. 젊은 세대는 부모 세대의 자립 의지를 존중하기보다는 그들의 상황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가 자립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고도 왜 굳이 힘들게 사냐고 반응하거나 심지어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갈등을 빚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립하려는 부모의 결정을 방해하는 자녀들의 사례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 예로 부모가 자신의 재산을 관리하며 독립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하자 자녀가 법적 소송을 걸어 부모의 재산권을 박탈하려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재산을 가족의 공동자산으로 주장하며 부모의 자립을 막으려 했습니다. 이 사건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자립하려는 부모를 아예 방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가 고령으로 인해 도움을 요청해도 스스로 선택한 길 아니냐며 무관심하게 대하는 자녀들이 늘고 있는 것입니다. 한 노인은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더니 우리도 힘들다는 말만 돌아왔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모의 자립을 무관심 속에 방치하는 것은 결국 노인들의 고립을 더욱 심화시킵니다. 자립하려는 노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사회적 지원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에서 제공되는 노인 복지 서비스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부가 매년 노인 복지를 위해 책정하는 예산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주거 지원, 의료 지원은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공주택 대기자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많은 노인들이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건강은 자립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병원에 갈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한 노인은 아픈 것을 참는 게 병원비 걱정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하면 자립은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한 80대 여성은 늦은 나이에 창업을 결심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기쁨을 느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자립을 향한 희망을 보여줍니다. 또한 최근에는 노인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와 지역 커뮤니티는 노인들을 위한 창업 교육, 취업 지원, 그리고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며 노인들이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자립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치부될 수 없습니다. 이는 가족,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첫째, 노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더 나은 사회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공공 돌봄 서비스와 주거 지원을 확대하고 고령층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가족과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세대 간의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교육과 캠페인이 필요합니다. 셋째, 노인들이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과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의 자립 의지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강렬한 열망입니다. 그들은 자녀에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으며
스스로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강한 결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가 그들의 노력을 존중하고 지원해야 할 때입니다. 노인들의 자립은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새로운 사회적 변화의 시작입니다.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의 연장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노인 복지라는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적 필요성과는 달리 노인 복지의 현실은 충격적일 만큼 부족합니다. 더 나아가 제대로 된 지원의 부재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수많은 노인들을 고립, 빈곤, 심지어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노인을 방치하고 있다. 이는 노인 복지 현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끔찍한 현실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을 철저히 파헤쳐 봐야 합니다. 한국은 경제적으로는 OECD 국가 중 상위권에 속하지만 노인 빈곤율은 부끄럽게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한국 노인들의 빈곤율은 약 37%로 노인 3명 중 1명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수치는 실제로 식사를 거르거나 난방비를 아껴가며 추위에 떨고 심지어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의 끔찍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거노인 어씨는 매일 라면 한 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그였지만 노후를 위한 준비가 부족했던 그는 이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버려졌습니다.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 라는 그의 말은 한국 노인 복지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그 자체로도 심각하지만 문제는 경제적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치료조차 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의료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본 의료 보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실제로 한 신문 보도에서는 심장질환을 앓고 있는 80대 노인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매일 약 한 알로 버티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례를 다뤘습니다. 그는 차라리 죽는 게 낫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독거노인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약 167만 명의 노인이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숫자는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단순히 혼자 산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70대 독거노인은 한겨울에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 난방기를 끄고 두꺼운 이불 속에서 생활하던 중 결국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 몇 주간 누구와도 연락하지 않았으며 그의 죽음은 이웃 주민이 악취를 신고하면서 발견됐습니다. 이 사건은 독거노인의 삶이 얼마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경제적 어려움만큼이나 심각한 문제는 정서적 지원의 부재입니다. 가족과의 단절, 사회적 관계의 소멸은 노인들을 극심한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독거노인의 약 40%가 심각한 우울증을 겪고 있으며 이 중 많은 이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서적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지며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복지 체계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한국의 노인 복지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형식적인 복지 제도에 머물러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제도가 있지만 지급 금액은 월 30만 원 수준으로 이는 생활비의 기본조차 충당하지 못합니다. 한 노인은 이 돈으로 밥값을 내면 약값은 어떻게 내라는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지역 복지 서비스도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한 방문 간호 서비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필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 결과 복지 서비스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행정적 문제를 넘어 노인 복지의 근본적인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와 같은 복지 선진국에서는 노인 복지가 단순히 생존을 넘어 삶의 질을 보장하는 수준까지 발전해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노인들에게 충분한 연금을 제공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위한 주거 지원, 그리고 정서적 안정을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반면 한국의 노인 복지는 기본적인 생존조차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국제복지보고서는 한국의 노인 복지 수준을 중위권 이하로 평가하며 특히 경제적 지원과 건강관리 서비스의 부족을 주요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노인 복지의 첫 번째 과제는 경제적 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입니다. 기초연금의 현실적인 인상은 물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주거 및 의료비 지원도 필수적입니다. 특히 독거노인을 위한 생계비 지원은 긴급한 문제로 다뤄져야 합니다. 사회적 고립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독거노인들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하며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필수적입니다. 노인 복지는 단순히 노인 세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세대 간의 단절을 해소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가족 내 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노인 복지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회의 존속과도 직결된 생존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노인들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며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외면한다면 결국 그 고통은 우리 사회 전체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더 이상 노인 복지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지금 당신이 외면한 그 노인, 미래의 당신일지도 모릅니다.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며 살아온 삶, 하지만 그 끝이 외로움과 고통이라면 과연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노인들은 자녀에게 기대고 싶지만 자녀는 부모를 짐으로 여기는 사회, 그리고 이들을 외면하는 사회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노인들을 고립과 빈곤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노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곧 우리가 살아갈 미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노인들에게 어떤 관심과 지원을 제공하느냐에 따라 우리 자신과 후세대의 삶도 달라질 것입니다. 자식만 바라보고 살다 처참한 현실을 마주해야 하는 노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끝으로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노인 문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